부패한 공직자는 국가 국민 조직의 적이다. 법조계 문밀 검찰총장 지명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일단 그분이 지금 하셔야 될 일 자체가 예. 검찰 개혁의 어떤 선봉은 같이 맡으셔야 되죠. 이제 예. 법무부 장관이 새로 임명이 되실 거고 조국 민정수석이 있고 검찰 내부에서 맡을 검찰 수뇌부 총장으로 후보가 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일성이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신 거예요. 내부에 정말 검찰의 적이다. 예. 왜냐하면 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잖아요.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검찰 내에서 반발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하실 겁니까? 라고 하셨을 때 단연코 이거는 우리에게도 적이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신 거죠. 그만큼 강력하게 협조를 하겠다는 의지로 봐야죠. 그런데 자 문무일 그 부산 고검장이죠. 출신은 광주고 간단하게 어떤 사건을 주로 했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훌륭한 사건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유명해진 게 예전에 지존파 사건을 하셨다고 해요. 초임 검사 때. 예. 그러니까 지존파 사건이 직접 수사했다기보다는 그게 그냥 살인 사건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묻힐 수 있는 거를 이거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살인 사건인 것 같은데 하고 수사를 다시 했다는 그때 거예요. 형사부에 있었네요. 형사부에 있을 때 남원에 계실 때. 근데 처음엔 교통사고인 줄 알았다는 거 누구나 경찰에서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다가 야 이상해. 야 교통사고인데 차도 별로 파손도 안 돼 있고 운전하는 사람이 신발을 안 신고 있네? 신발 안 신고 운전해서 교통사고 나는 사람이 어딨어? 이거 살인사건이야. 이렇게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때 그 교통사고로 죽었던 그 사람이 지존파 사건의 피해자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죽여서 교통사고를 그렇죠. 위장을 한 거죠, 위장해서 위장하들이. 추락사를 네. 한 사건이 교통사고로 네. 접수가 됐는데 네. 이제 이 사람이 기본적인 성향이 굉장히 꼼꼼하다는 거죠. 예. 철두철미하고 그래서 살인의 단서를 잡고 추가 수사를 이제 넓혀가는데 그것이 어떤 그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사실 경찰이 그 교통사고로 올렸는데 교통사고를 다시 보는 거는 사실 꼼꼼한 성격이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 의심이 많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좀 수사를 잘한다, 내부 예. 신망도 두텁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수사를 잘하니까 당대의 중요 사건들을 굉장히 경험한 전력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정권을 넘나들면서 뭐 예를 들면 변희양군 신정화 사건, 그리고 우리 뭐 직전을 따지면은 우리 성완종 사건,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예.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 사건 이런 것들 이제 특수통으로 알려지면서 굵직굵직한 사건을 많이 해봤고 뭐 효성 비자금 사건이라든가 이런 어떤 대기업 수사, 부패 관련된 수사 이런 것들도 많이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높은 경험, 전문성 이런 것들을 좀 높게 보지 않았나 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문무일 사실은 누가 검찰총장이 되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사실 저는 4명 올라온 중에 우리는 저는 예측하고 찍었거든요. 사실은 누구 찍으셨어요? 문무일 찍었어요. 아 진짜? 예. 저는 조희진 검사장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강원 출신. 검찰의 내부의 어떤 그 조직을 좀 결속시키고 반발을 좀 줄이는 인사를 해야겠다라는 그 문정부의 어떤 인사 코드도 읽히고 적절했다고 보입니다. 호남 출신이고 앞으로 또 검찰개혁 TF를 했다는 전력들이 예. 개혁의 이해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중요시 됐던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인터셉트 달려서 주정까지 밀려날 뻔했어요. 나가려고. 자, 그런데 네. 자, 이제 보통 지역 안배 이런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법무부 장관도 호남, 여기 광주일고 출신이거든요, 문무일. 제가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겠죠. 예. BBK 기획입구 수사했던 네, 그렇죠. 분이거든요. 네. 그건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제가 입 벌리면 입 열면 열어 닫히는데 입 안 열고 있어요. 오늘 그거로다 그냥 한번. 싫어요. 청취 팍 올라왔죠. 자, 그런데 네. 광주, 호남. 이게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죠. 소병철 그 양반도 또 순천 아니야. 광주죠, 거기죠. 예. 그렇죠. 호남이죠. 조희진은 강원. 네. 그래서 저도 4명 중에 찍어놨다 저는 제일 먼저 제낀 분이 문무일 후보였어요. 아니, 그랬어요? 능력이 없다는 게 능력이 하면 당연히 총장하고도 남죠. 예. 총장은 법무부 장관 총리도 해도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이었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조희진 검사장.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너무 원래 열심히 하세요. 최초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이래서 최초 여성 워낙 좋아하시니까. 의정부 지검장이죠. 예, 뭐 예. 조희진 검사장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문무일 후보자는 당다는 게 아니라 호남이기 때문에 안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 했는데 제 오판이었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법무부 장관이랑 검찰총장 같이 있는 지역에 놓은 게 예전에 천정배 장관, 김종빈 총장, 호남 라인, 예. 노무현 대통령 그 이후로 12년면 처음이거든요. 그 전에도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정기관장을 다 양쪽 갈라주니까요, 지역을. 그래서 제가 호남은 안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했습니다, 대통령이. 예. 두 가지일 거예요. 뭐 문무일 후보자 능력이 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정치적인 코드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박상기 후보자가요, 만약에 검찰 출신이었으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교수 출신입니다. 지역색이 얕을 수밖에 없어요. 검사들은 승진하면서 알게 모르게 지역 때문에 특혜도 받을 수도 있고 차별을 받을 수도 있고 역차별 받을 수도 있고 지역색이 씌워질 수밖에 없는데 교수는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상기 후보자가 교수기 때문에 호남색이 옅어요. 그게 예.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흐르는 코드 호남을 중시하겠다. 왜?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은 아는 겁니다. 과거 정권들을 봐왔죠. 집권 세력이 언제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하느냐. 집권 세력이 분열입니다. YS는 JP가 나면서 어려워졌고요. DJ는 역시 JP가 나가서 DJP 연합이 깨지면서 어려워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호남이 떨어져 나가면서 어려워졌어요. MB 친박이랑 끝까지 화합이 안 되죠.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예. 호남은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총리, 비서실장, 교육부 총리, 검찰총장까지 예. 주요 포스트에 호남 인사를 앉힘으로써 호남을 확실한 우군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어떤 틀을 볼 수 있는 인사다. 예.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자, 이명박 대통령 시절까지 잘 나가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살짝 외곽을 놀았어요. 그리고 특수통이라고 하는데 이제 두 개의 사건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2008년 BBK 기획 있고 예, 김경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쪽 다 무혐의를 했어요. 네. 결과는 어찌 보면 정상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 미처 짚지 못한 게 홍준표가 홍준표 전 지금 현재 대표가 흔들던 그 편지의 진위 여부예요. 이게 네. 지금 국민의당 조작된 거 이상으로 조작이 된 거거든요. 자, 그걸 타치 안 한 거. 예. 두 번째 이번에 성완종 친박들 다 빼고 이완구 이완구 전 총리와 총리와 저 홍준표 현재 두 명만 자유한국당 기소한 대표만 거. 기소한 이거 거. 분석해 주세요. 첫 번째 BBK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의 이제 여기 친문무일파일 것 같기 때문에 저쪽에다 질문한 거예요. 얼마나 한번 비판적으로 보는지. 비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비판적까지 많았었거든요, 사실. 예, 근데 비판적인 의견도 많은데 사실 내용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야권에서 예. 이명박 어떻게 보면 당시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김경준 씨를 일부러 기획입구를 시켰다라는 예. 부분을 수사를 하라고 맡긴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종결을 해버렸냐면 내사를 해보니까 접촉을 한 건 맞는데 일부러 김경준 씨를 불러온 게 민주당 측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당시 수사를 맡았던 거는 이명박 당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이후였거든요. 원래 정권의 비위를 맞추려면 그거를 야당을 쳤어야 되는데. 야당을 쳤어야죠. 아하. 이게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뭐 야당 의원들을 구속을 시킨다거나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수사를 들어가질 않았어요. 내사 종결이라고 해서 아예 정식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건 수사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고 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쪽으로는 안 갔다. 안 왔던 거죠. 그러니 제가 어떻게 비판합니까? 정치 검찰이 아니었다는 얘긴데. 그래요? 예. 다만 이런 건 있죠. 그때 김경준 씨가 최근에 한 얘기 중에는 예. 내가 그때 그런 얘기했다. 민주동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박근혜 캠프에서 예.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번 찾아봐야 되고. 근데 그렇게까지 네.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냐면 지금 그거를 현직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나에게 내려온 수사 지휘는 민주당 측을 공격하라는 거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쪽까지 파고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것까지 기대하기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손정혜 변호사의 비판에 또 비판적인 게 예. 그때 당시에 김경준 씨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양쪽에 줄을 대놓고 줄을 저울질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트윗에 날린 것과 그때 당시 상황과 많이 틀려요. 그러면 네. 우리가 사실 문무일 검사장이 오면서 그럼 BBK 다시 수사 가능하냐, 다시 예. 들여다볼 가치가 있느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직 아무도 묻지 않았고 네. 김경준 씨가 트윗에 날린 건 이거거든요. BBK를 수사했던
당사자가 오면 BBK 재수사 불가능하다. 이건 자기가 단정을 내버린 근데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때 당시에 문무일 그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지 않았던 분이지 그게 김경준 씨를 억압하거나 김경준 씨를 양지열청 불리하게 가진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BBK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 여지가 있다면 가능성이 저는 올라갔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건 이렇게 봐요. 저는 BBK 사건을 재수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과연 과거 정권의 적폐의 일부라고 하면 재수사를 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냥 뭐 개인 한두 명의 비리라고 하면 당연히 끝나는 거고. 끝나는 거고. 그러면 그걸 제가 그거 갖고 감옥 갔다 와서 반드시 재수해야 된다. 이거 얼마나 옹졸한 아니, 사람이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가능성이 그게 예.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이분이 그래서 검찰총장을 맡았다고. 정권의 적폐다라고 하면 될 거고. 그렇죠. 아니면 안 하면 그만이고. 증거가 새로운 게 있으면 나오면 근데 그거 어떡하지? 증거가 새로운 걸 찾았는데. 있어요? 라고 누군가가 주장하면. 깜짝 딱 놀랐잖아요. 낚였어. 깜짝 놀랐잖아요. 증거가 새롭게 나오면 하는 거죠.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증거. 예. 그 네. 특검은 혹시 손정혜 변호사가? 아니, 저는 수사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전 몰라요. BBK 내용 예. 기획자 내용 모르는데 예.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서. 예. 그러니까 BBK 자체의 문제는 아마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서울시장하고 막 이럴 때니까 이제 아마 2000년 초반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공소시효 끝났죠. 공소시효는 다 지났죠. 예. 예. 그리고 기획입국도 그 당시에 무슨 죄로 이제 할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사실 이미 10년 다 넘었잖아요. 그럼 그래서 기획소지가 그거는- 끝나서 그건 묻혔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하게 되면 관련 특별법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특별법만 소급을 아니 거예요. 일단 사면 복권을 시켜드려야 될 거예요. 뭐 그거는 뭐 아니 근데 이제 독일에 계신 분이 재심하나요? 이런 거예요. 재심까지 아니, 가는 이런 걸로? 게 아니고 뭐냐면 그때 전혀 다루지 않았던 증거가 나오면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그게 이제 확정 판결 받은 거면 예.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예를 들어 재심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김경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죠? 예. 확정해서 13년을 지금 복역을 모르겠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10년? 그러면 10년, 뭐 예. 재심을 할 수는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성환종 거도 살짝 타치라고 넘어가죠. 성환종 리스트를 얘기를 해야 되네 진짜. 본인이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이양구 전 총리하고 두 사람만 기소를 하는 바람에 예. 아니 왜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계 친박. 의원들은 넘어갔느냐. 또 김희준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예, 넘어갔잖아요. 그건 요 김태현 변호사 얘기하면 안 될까? 예, 그러세요. 근데요. 오늘 뭐 그 전세 내고 오셨어요? 저는 문무일 총장 후보자 했던 얘기 이해 가요. 난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왜냐면 당시에 메모 하나 달랑 있어요. 그리고 쓴 사람은 불기에 계게 됐잖아요. 예. 그럼 메모의 신빙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하.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 문무일 당시에 이제 후보자 그 팀장, 당시 팀장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웃긴 게 이게 청문회 때가 뭐 양쪽에서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지금 민주당 쪽은 야, 너 그 당시에 친박 안 잡고 뭐 했어? 김기춘 얼마? 거기 뭐 홍문종 얼마? 홍문 아니야? 허태열 얼마?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허태열 전 부산시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서병수였나? 하여튼 제가 죄송합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친박 의원들 거기 메모 친박 있었는데 의원들이 있었다 네. 이렇게만 해요. 왜 그것도 못하고 말이야 당신 뭐 한 거야라고 할 거고 또 지금의 야당은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전 총리 이완구 지금 대표 홍준표 야 네가 수사해가지고 기소인데 둘 다 무죄 나왔잖아 항소심에서 예. 사실관계로 무죄로 밝혀진 거 아니야 없는 걸로 당신 수사 그때 일부러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양쪽에서 이제 협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데 저는 이걸 가지고 문무일 당시에 안 된다? 지금 총장 후보자에게 수사 잘못했다 정치적 의도가 정치 있었다는 검찰이다. 거는 무리다. 무리다. 그 당시에서 메모 한 장 달랐는데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죠 뭐. 아니 근데 지금 그거를 중요한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뭐. 사와 관련해서 정부 봉도사께서 짚어주셔야 될 반드시 필요한 거는 그러면 현재 이제 당 대표 이제 막 됐는데 홍준표 예. 신임 당 대표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될 거냐? 근데 홍준표 당대표의 문제는 예. 검찰 손을 떠난 문제라고. 떠난 해야지. 문제죠. 그럼 이제 예.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은 거니까. 근데 이제 후문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검사가 지금 나와가지고 뭐 항소심 잘못됐습니다. 그때 뭐 당시에 이렇게 하겠어요? 그건 힘들죠. 그때 당시 2심 무죄가 나왔을 때 문무일 당시 수사 그 총책임자예요. 네. 그때 너무나 이 부분에 법원의 논리가 문제가 있어서 입장 표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후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거를 정확히 보도 자료까지 준비를 하셨다가 본인이 알고 있기는 대법원의 기존의 판례와는 너무나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걸 뒤집힐 밝히려고 가능성이 했다가 있다. 대법원을 믿고 넘겼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손님 된 수사 이런 것들도 많이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높은 경험, 전문성 이런 것들을 좀 높게 보지 않았나 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문무일. 사실은 누가 검찰총장이 되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사실 저는 4명 올라온 중에 우리는 저는 예측하고 사실은 찍었거든요. 누구 찍으셨어요? 문무일 찍었어요. 아 진짜? 예. 저는 조희진 검사장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강원 검찰 출신. 내부의 어떤 그 조직을 좀 결속시키고 반발을 좀 줄이는 인사를 해야겠다라는 그 문정부의 어떤 인사 코드도 읽히고 적절했다고 보입니다. 호남 출신이고 앞으로 또 검찰개혁 TF를 했다는 전력들이 예. 개혁의 이해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아하. 네, 그게 이제 중요시 됐던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인터셉트 달려서 주정까지 밀려날 아, 뻔했어요. 나가려고. 자 그런데 네. 자 이제 보통 지역 안배 이런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맞아요. 법무부 장관도 호남 여기 광주고 출신이거든요. 문무일 제가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겠죠. 예. BBK 기획입구 수사했던 네, 그렇죠. 분이거든요. 네. 그건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제가 입 벌리면 입 열면 열어 닫히는데 입 안 열고 있어요. 오늘 그거로다 그냥 한번. 싫어요. 청취 팍 올라갔죠. 자 그런데 예. 광주 호남 이게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죠. 소병철 그 양반도 또 순천 아니야. 광주죠, 거기죠. 예. 그렇죠. 호남이죠. 조희진은 강원. 네. 그래서 저도 4명 중에 찍어놔서 저는 제일 먼저 제낀 분이 문무일 후보였어요. 어, 아니, 그랬어요? 능력이 없다는 게 능력이야 뭐 당연히 총장하고도 남죠. 예. 총장은 법무부 장관 총리 돼도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이었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조희진 검사장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원래 열심히 하세요. 최초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인사가 최초 여성 워낙 좋아하시니까 의정부지검장이죠. 예, 뭐 예. 조희진 검사장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문무일 후보자는 당연한 게 아니라 호남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 국민 조직의 적이다. 법조계 문무일 검찰총장 지명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일단 그분이 지금 하셔야 될 일 자체가 예. 검찰 개혁의 어떤 선봉은 같이 맡으셔야 되죠. 이제 예. 법무부 장관이 새로 임명이 되실 거고 조국 민정수석이 있고 검찰 내부에서 맡을 검찰 수뇌부 총장으로 후보가 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일성이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신 거예요. 내부에 정말 검찰의 적이다. 예. 왜냐하면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잖아요.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검찰 내에서 반발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하실 겁니까? 라고 하셨을 때 단연코 이거는 우리에게도 적이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신 거죠. 그만큼 강력하게 협조를 하겠다는 의지로 봐야죠. 그런데 자 문무일 그 부산 고검장이죠. 출신은 광주고 간단하게 어떤 사건을 주로 했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훌륭한 사건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유명해진 게 예전에 지존파 사건을 하셨다고 해요. 초임 검사 때. 예. 그러니까 지존파 사건이 직접 수사했다기보다는 그게 그냥 살인 사건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묻힐 수 있는 거를 이거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살인 사건인 것 같은데 하고 수사를 다시 했다는 그때 거예요. 형사부에 있었네요. 형사부에 있을 때 남원에 계실 때. 근데 처음엔 교통사고인 줄 알았다는 거 누구나 경찰에서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다가 야 이상해. 야 교통사고인데 차도 별로 파손도 안 돼 있고 운전하는 사람이 신발을 안 신고 있네? 신발 안 신고 운전해서 교통사고 나는 사람이 어딨어? 이거 살인사건이야. 이렇게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때 그 교통사고로 죽었던 그 사람이 지존파 사건의 피해자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오. 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죽여서 교통사고를 그렇죠. 위장을 한 거죠, 위장해서 지존파들이. 추락사를 네. 한 사건이 교통사고로 네. 접수가 됐는데 네. 이제 이 사람이 기본적인 성향이 굉장히 꼼꼼하다는 거죠. 예. 철두철미하고 그래서 살인의 단서를 잡고 추가 수사를 이제 넓혀가는데 그것이 어떤 그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사실 경찰이 그 교통사고로 올렸는데 다시 교통사고를 다시 보는 거는 사실 꼼꼼한 성격이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 의심이 많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좀 수사를 잘한다, 내부 예. 신망도 두텁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수사를 잘하니까 당대의 중요 사건들을 굉장히 경험한 전력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정권을 넘나들면서 뭐 예를 들면 변희안군 신정화 사건, 그리고 우리 뭐 직전을 따지면은 우리 성완종 사건,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예. 노무현 대통령 채측근 사건 이런 것들 이제 특수통으로 알려지면서 굵직굵직한 사건을 많이 해봤고 뭐 효성 비자금 사건이라든가 이런 어떤 대기업 수사, 부패 관련